네, 칼럼 읽어주는 남자 한동화입니다. 카릭남 한동화. 네, 한동화의 공시렁공시렁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청국장이 주제인데요. 청국장에는 유산균이 있다? 없다? 바로 청국장이 주제입니다. 청국장은 건강에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발효식품 중 하나죠. 그런데 한간에 보면 그 이유를 청국장에 유산균이 많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터넷의 내용을 봐도 그렇고 방송에서조차 청국장 속의 유산균을 칭송합니다. 굉장히 유산균이 많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청국장에 유산균이 많다는 설명은 잘못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청국장에는 유산균이 없습니다. 유산균은 한자인데 유는 젖 유자죠. 그래서 유산균을 젖산균이라고 합니다. 이 유산균들은 발효가 진행되는 동안에 당을 먹이로 해서 락트산, 즉 유산이나 젖산을 만들어내는 세균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유산균을 락틱 애시드 박테리아라고 합니다. 산, 우리가 말하는 이제 보통 무슨 산, 염기 할 때 산은 신맛을 내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많은 유산균 제품이나 음료에서 신맛이 나는 이유는 바로 이 유산균 때문입니다. 하지만 청국장은 발효가 진행돼도 신맛이 나지 않죠. 그 이유가 뭐죠? 맞습니다. 청국장은 유산균에 의한 발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간혹 자신이 먹는 청국장에서 신맛이 난다. 이유가 뭐냐라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청국장이 발효되는 과정에서도 의도치 않게 유산균이 어느 정도 끼어 들었기 때문에 신맛이 날 수는 있죠. 하지만 청국장을 띄우는 환경은 유산균 서식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유산균이 우세균이 되기 어렵습니다. 청국장은 유산균이 아니라 바로 고초균에 의해서 발효됩니다. 고초, 마를 고자에 풀초자인데요. 그래서 이제 고초균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마른 풀이나 토양에서 이렇게 잘 서식하는 이제 균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청국장 만드는 거 이렇게 보셨나요? 청국장을 띄울 때 보면 볏짚을 뭉쳐서 박아 놓죠. 그 이유가 바로 볏짚에 서식하는 고초균을 접종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초균은 바실러스 속 세균입니다. 그런데 유산균 중에서도 락토바실러스라는 속에 속하는 세균이 있죠. 이 이제 바실러스 이제 고초균과 이 락토바실러스 이 두 종은 전혀 다른 종임에도 불구하고 고초균을 바실러스 서브틸리스라는 영어 이름으로 부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헷갈려 합니다. 하지만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고초균은 유산균이 아니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합니다. 고초균은 유산균과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유산균은 열에 약하지만 고초균은 열에 강합니다. 고초균을 보면요, 곰팡이균처럼 포자를 형성해서 스스로를 보호합니다. 곰팡이균의 차이점이라면 곰팡이 포자보다 이 고초균의 포자가 훨씬 강해서 100도씨에서 끓여도 한 40분 정도는 생존합니다. 그래서 청국장을 만들 때 청국장을 국에 넣어서 끓여도 단시간은 생존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국장 말려도 고초균은 죽지 않습니다. 고초균은 건조한 환경에서도 저항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이죠. 보통 이제 고초균이 사는 환경, 즉 이제 볏짚과 같은 건조한 건초에서 잘 사는 걸 보면 고초균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생존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유산균은 습도에도 민감해서 수분이 있으면 잘 살지만 건조시키면 바로 죽습니다. 그리고 고초균은 유산에 강해서 빈속에 먹어도 잘 죽지 않고 장까지 잘 살아가는데 반면에 유산균은 유산에 약해서 빈속에 먹으면 쉽게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산균을 섭취를 할 때 유산균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 식이섬유와 함께 섭취하면 장까지 살아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여러분 낫또 있죠, 낫또. 낫또는 일본 청국장이라고도 하는데 청국장은 낫또와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릅니다. 그런데 정확한 것은 낫또 균주도 고초균과 동일합니다. 낫또균을 옛날에는 바실러스 낫또라고도 불렀는데 2002년에 유전자 분석 결과 고초균, 즉 바실러스 서브틸리스와 동일한 종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런데 논문들을 보면 약간 구분해서 이 낫또균을 바실러스 서브틸리스 낫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청국장 드시면 냄새가 고약하죠. 그런데
제대로 잘 만들어진 청국장은 냄새가 없습니다. 만약에 청국장에서 독특한 냄새가 난다면 이는 고초균 이외의 잡균이 들어가서 발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패와 비슷한 과정으로 이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냄새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잡균에 의해서 이제 발효, 약간의 이제 부패가 진행되는 경우는 악취가 심한 것이고, 악취가 심할수록 잡균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낫또는 단일균에 의해서 발효되기 때문에 별다른 냄새가 없습니다. 청국장의 고초균은 사람의 장에서 정착하기가 어렵습니다. 서식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죠. 사람의 장내는 습하고 고초균은 건조한 환경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서식 환경이 적합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 결과를 보면 인간이나 동물의 대변에서 포자가 형성된 고초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고초균이 우리 장내에서 쉽게 정착할 수 있기가 어렵기 때문에 고초균은 장내 우세균이 되기 어렵습니다. 뭐 그런데도 뭐 청국장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많이 알려져 있죠. 고초균 때문인데요. 이 고초균은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유해균의 증식을 막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또 발효가 진행되는 동안에 고초균에 의해서 나토키나제와 같은 효소를 만들어내서 혈전도 예방하고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국장에 유산균이 없다고 속상해할 일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청국장에는 유산균은 없고 고초균에 의해서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한동안의 궁시렁궁시렁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새롭고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칼럼 읽어주는 남자 한동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